바늘을 꽂지 않아도 이러한 신호를 포착해낼 수가 있고, 그 포착해낸 신호를 토대로 저런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으니까 애플리케이션만 상상해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대공학 에러입니다. 메타,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이미지로 디코딩하는 이러한 기술을 발표를 해서 화제인데요. 아직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뇌의 어떤 활동을, 스냅샷을 계속 받아들여가지고 실시간으로 어떤 이미지를 생성을 해내는 것이 주요 골자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실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미지로 나타낼 수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안델공학 오리지널 영상으로 이미 다룬 바가 있죠. 뇌의 신호를 이미지로 변화하는데 이게 생성 AI와 결합하면서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다라는 거를 오리지널 영상으로 알려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도 가능해졌다라는 것을 메타가 논문까지 발표를 하면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메타가 왜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느냐? 설마 메타퀘스트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추측들을 할 수가 있겠죠. 상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딱 그 기어를 딱 끼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저거 켜줘, 꺼줘, 아니 이거 만들어줘, 이거 보여줘 라는 거를 생각만으로도 시연할 수 있다라면은 마크 저커버가 꿈꾸는 메타버스 세상이 한껏 더 빠르게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인사이트도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타의 리서치 카테고리인데요. Towards a real-time decoding of images from 브레인 액티비티, 뇌의 활동으로부터 이미지를 리얼타임으로, 요게 중요하죠. 리얼타임으로 디코딩한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는 핵심이 마그네토 인세팔로그래피, MEG라고 불리는 요거예요. 요걸 이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했다. 원래 이게 제가 이전에 오리지널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fMRI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fMRI로 어떤 신호를 떤 다음에 그 신호를 가져가지고 프로세싱을 하면은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이 정도였는데, 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거를 fMRI를 사용하지 않고 MEG라는 이러한 기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기 이런 이미지들이 있죠. 뭐 이미지 모듈, 브레인 모듈 해서 얼라인 한 다음에 제너레이션 하면은 여기에서 뇌가 생각하고 있던 게 요렇게 등장합니다 라고 하는데, 일단 그냥 거두절미하고 막 보시죠. 지금 보이십니까? 이미지를 보여준 거는 요런 건데 실시간으로 4분의 1 스피드로 좀 낮춰서 보여주고 있어요. 좀 느리게 했는데 거의 비슷한 거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다. 요건 좀 다르긴 한데, 물론 말이 뭐 개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는데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를 추정해서 이렇게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기존의 fMRI를 통해서 긁어모은 뇌 혈류 신호를 갖고 와가지고 생성 AI로 다시 복원해내는 이러한 연구들을 계속 진행해 오긴 했어요.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일부러 속도를 늦춰서 보여주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신박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약간 구도라던가 저런 모양들, 얼룩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도 특정한 자세를 취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신호를 받아들였을 때에 유사하게 생성을 해낼 수 있는 능력까지 된다라는 거, 요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기존 거와 뭐가 다르길래 메타가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밝혀낼 수 있었냐? 그리고 이 기술의 한계는 무엇이냐? 이런 부분도 안델공학이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쭉 내려가시면은 read the paper라고 돼 있죠. 요 페이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페이퍼가 딱 뜨죠. 브레인 디코딩 머시기 1번이라고 되어 있는 분 전부 다 메타 출신이시고, 그리고 PSL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신 분이네요. 그래서 앱스트랙트만 간단히 보고 갈게요. 끄지 마세요. 제가 그냥 간단히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비주얼 퍼셉션, 시각적으로 인지를 하는 거, 특히 이제는 디코드 프롬 펑셔널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 이게 기존의 fMRI 기법이죠. fMRI 기법으로 원래 아주 신뢰도 높게 복원해낼 수 있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However, limited temporal resolution. 이게 뭐냐? 0.5Hz라고 돼 있죠. 0.5Hz가 뭡니까? 2초에 한 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2초에 한 번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제한하는 건 뭐냐? 마그네토 인세팔로그래피, MEG라는 걸 이용하면은 5000Hz까지 된다. 그러니까 다다다다다 한다는 거예요. 1초에 5000번.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이게 바로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높은 템포럴 레졸루션, 시간 해상도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5000Hz라는 뇌 활동으로 계속 인지되는 어떠한 특정한 신호들을 가져와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할 때 기존의 fMRI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MEG라는 기법을 사용했다는 거고, 여기서 쓰이는 게 여기 이미지 모델, 브레인 모델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 다음에 리트리벌 리그레션 한 다음에 다시 생성을 한다. 전부 다 이미지 브레인을 갖고
가서 얼라인을 한 다음에 이제 생성을 하는 형태 이런 모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미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이미지가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되어 있는 이미지 생성기로 여기에 제너레이션을 두고 그 다음에 이미지 신호를 이제 이미지 모델로 갖고 오고 그리고 이미지들을 각각 프리트레인 되는 모델로 갖고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로 뇌 신호를 복원해내는 그런 브레인 모델이 있는데 요거를 얼라인 한 다음에 제너레이션 한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fMRI와 이미지의 차이를 먼저 인지를 해봐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MRI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하는 MRI와는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인 이 MRI는 이 뇌의 구조적인 이미지를 이제 봐가지고 여기 뭐 종양이 있느냐 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fMRI가 펑셔널 MRI거든요. 그러니까 뇌의 활동 자체를 어떤 부분이 활성화됐냐 이런 것들을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작업을 수행할 때 어떤 부분이 뭐 이렇게 빨갛게 되고 이런 이미지 많이 보셨죠. 그런 것들 이미지를 토대로 하니까 결국 fMRI가 뇌의 어떠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을,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 데이터로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였고, 그 fMRI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이러한 시도가 막 표현이 되더라 하는 거를 역으로 다시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과정으로 한 게 기존의 연구였어요. 기본적으로 fMRI는 뇌의 혈류 변화를 측정해가지고 뇌 활동을 추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혈류량을 측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0.5Hz니까 2초에 한 개씩 스냅샷으로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논문에서 가져온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뇌 안에 신경 전기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한 자기장을 측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장을 아주 미세하게 변화하는 자기장을 토대로 해서 변화하기 때문에 혈류에 의한 어떤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그 레졸루션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0.5Hz와 5000Hz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밀리초 단위로 이렇게 계속 스냅샷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fMRI는 초 단위면은 이미지는 밀리초 단위. 근데 반면에 fMRI는 이런 뇌 구조적 이미지까지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더 들이는 만큼 좀 더 상세하게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지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챌린지 오브 리얼타임 디코딩이라는 게 뭐가 문제냐? 결국 fMRI, however, fMRI is limited by the time scale of blood flow. 혈류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간다? 원 스냅샷이 브레인 액티비티에 every 2second, 2초마다 한 개씩 나와준다. 이게 리얼타임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게임하고 이러면은 막 100fps 이런 거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폰 일반과 프로 모델 비교하면은 60Hz와 120Hz에서 60Hz 가면은 역체감 느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플 짠돌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이거는 1초에 60번이 아니라 2초에 한 번입니다. 엄청나게 낮으니까 실시간으로 봤는데 여러 부분이 있겠죠. 거의 뭐 always on display 쓸 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반면에 마그네토 인세팔로그래피, 요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템포럴 레졸루션이 5000Hz까지 가기 때문에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요거에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모델의 기본적인 어프로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여기서 fMRI의 어떠한 거를 이용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뭐냐? fMRI가 결국 이제 공간적인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호에 따라서 나오는 생성 모델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MRI로부터 이미지 제너레이션이 되어 온 것과 이미지로부터 반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컴바이닝 했다. 그러니까 둘의 신호를 약간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이미지 액티비티와 그 전에 컴바인된 요렇게 인베딩 된 거, 요거를 잘 얼라인 시켜가지고 이전에 fMRI로 생성해낼 수 있을 만큼의 이미지 퀄리티, 그거를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이미지로 신호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냥 요걸로 가져온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룹핑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특별한 알고리즘, 그리고 워스트, 에버리지, 베스트 케이스를 통해서 실제로 본 것과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들을 이제 분석한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것들은 요 클릭해서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결국은 이미지 이 뇌파 검사를 활용해가지고 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실시간적으로 어떤 거를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상당히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 같아요. 이 이미지가 중요한 거는 바늘을 꽂아서 하는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흔히 비침습적 시경영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늘을 꽂지 않아도 이러한 신호를 포착해낼 수가 있고, 그 포착해낸 신호를 토대로 저런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으니까 애플리케이션만 상상해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미지 기계를 이용한다라는 게 저렇게 비싼 기기를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렇게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5000Hz로 바바바바바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처음에는 이 메타캐스트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상상했는데, 저거는 이제 메타캐스터보다 훨씬 더 비싸고 훨씬 더 거대하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바로 이네이블 할 수가 없다. 결국 이 장비가 이 뇌의
미세한 자기장을 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주변에 이 자기장을 차폐할 수 있는 설비도 되어 있어야 되고, 측정 중에 이게 막 움직이면 안 돼요. 메타퀘스트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막 이렇게 비트 세이버 막 이렇게 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만히 정적으로 유지를 해야지만이 이걸 캐칭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한계가 있는 기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가 이걸 왜 하느냐, 저는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메타퀘스트에 들어가는 용도로도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라이다 센서 나오고 했을 때도 어마무시했잖아요. 근데 소형 라이다 센서가 계속 연구가 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전에 컴퓨터라고 하면은 뭐 애니악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막 집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는 그 컴퓨팅 시설이 있었고, 그러다가 퍼스널 컴퓨터가 등장하고 지금은 스마트폰이 이미 컴퓨터죠. 사실 그렇게 소형화가 될 거를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다면은 휴대용으로도 발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의료 분야에서는 뇌와 컴퓨터 인터페이스 자체, 우리가 BCI라고 하죠.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확장성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머리를 다치신 환자가 있으면 이게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의료 분야뿐만이 아니라 이걸 또 엔터테인먼트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게 너 지금 생각하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엔터테인먼트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체가 콘텐츠라는 거죠. 그 외에도 스마트홈, 물론 아직 저런 기계에 들어가가지고 스마트홈을 하진 않겠지만, 저게 충분히 정적인 상황을 감수하고 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정도로 가진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저는 메타가 이걸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개인의 어떤 커스터마이징된 어떠한 정보를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메타가 결국 개인 정보를 토대로 해서 커스터마이징된 광고를 때림으로써 수익을 얻는 SNS 모델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물론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계속 가능하겠지만도 결국은 개인화된 어떤 교육이라든가 개인화된 어떤 쇼핑,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딱 맞춰서 뭔가 콘텐츠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것까지 확장되어서 간다면은, 물론 그때까지 메타가 잘 견뎌야 하고 계속 이렇게 수익을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도, 메타 리서치에서 이러한 것들을 고도로 발전시키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먼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앞으로를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메타가 생각만 하더라도 독심술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나타내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점점 빨리 메타가 고도화돼서 메타 스스로의 어떤 독점적인 기술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어떤 VR, AR 기기보다도, 그 어떤 빅테크들보다도 완벽히 차별화된 어떤 가능성의 기술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가 예를 들어 FSD 같은 걸로 완벽히 독점적인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메타도 일찍이 이러한 것들을 가져와서 나타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때 SNS가 포화됐다면서 메타의 성장성이 더 이상은 없다라고 발표한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생성 AI 붐을 타고 다시 한 번 더 치솟아 오르고 있는 메타를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